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네, 2월 3주차에는 오아시스와 스펙 2개의 청약 일정만 잡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럴 때 그 다음 주 종목들 좀 미리미리 살펴보기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4주차에는 나노팀, 바이오인프라, 삼성 스펙 8호, 자람테크놀로지, 하나스펙 26호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 중에 오늘은 바이오인프라부터 살펴볼게요. 한번 철회했다가 재도전하는 만큼 여러 부분에서 좀 애를 쓴 모습이 보이긴 하더라고요. 같이 한번 보시죠. 바이오인프라는 CRO 임상시험 수탁기관입니다. 제약사나 의료기기 제조업체, 건강기능식품 개발사로부터 비임상이나 임상시험을 위탁받아서 연구를 수행하고 객관적 시험 결과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회사예요. 아래 표를 보면 CRO 산업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크게 비임상과 임상으로 나뉘고요. 비임상에서는 주로 효능평가, 독성평가, 안정성 양리가 다뤄집니다. 각각의 단계에서 어떤 평가가 이루어지는지 제가 간략하게 적어뒀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임상 1상, 2상, 3상 이런 거는 제약 바이오 관련주를 투자했던 분들이라면 너무 많이 들은 용어인데 아마 정확하게 구분이 안 되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각의 단계에서 어떤 시험들이 진행이 되는 건지 간략하게 또 적어뒀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이 중에서 그럼 바이오 인프라는 어떤 영역을 담당하고 있을까요? 국내 주요 CRO 기업들의 사업 영역을 표시해 둔 표인데요. 바이오 인프라는 보시면 비임상 쪽은 진행을 하지 않고요. 임상에서도 일상과 생동성 분석 쪽 위주로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매출에서 70% 이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이라는 분야예요. 이게 뭐냐면 오리지널 의약품과 새로 만든 시험약을 대상에게 각각 투여한 뒤에 두 의약품의 흡수 정도와 속도가 통계적으로 동등한지 비교해서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약이 오리지널 의약품만큼의 흡수 정도나 속도를 보이고 있는지 평가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죠. 바이오인프라는 이 분야에서 임상을 수탁받아서 수행하는 건들이 대부분이다. 그게 가장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다른 CRO 기업들을 한번 참고해서 보면 가장 윗줄에 작년 11월에 상장을 한 DTN CRO가 보이는데요. DTN CRO는 비임상과 임상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CRO 기업이기는 했어요. 근데 차별화되는 포인트는 DTN CRO는 전 영역을 다루고 있긴 하지만 각각의 분야에서 막 특출나게 점유율이 높은 위치는 아니었거든요. 반면에 바이오 인프라는 일상과 생동성 시험에 특화가 되어 있고 특히나 2021년 식약처 생동성 시험 승인 건수 기준으로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DTN CRO보다 2배 정도 높은 점유율이네요. 주요 고객사로는 우선 화이자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2012년에 화이자로부터 14개 프로젝트 수주를 따내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지금은 한미약품, 종근당, 유한양행, 대웅제약 같은 국내 대형 제약사들을 고객사로 확보를 하면서 총 80개 이상의 기업을 고객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도 안정적인 편이에요. 2019년부터 최근 3개년 동안 꾸준히 매출액 외형도 성장을 이뤄냈고요. 영업이익률은 20% 내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DTN CRO의 영업이익률이 15%대였거든요. 그래서 수익성 면에서는 바이오 인프라가 조금 더 좋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재무 안정성 지표는 22년 3분기 기준 업종 평균 대비해서는 양호하다라고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공모 관련 내용들 바로 이어가 보죠. 총 65만 주를 공모하고요. 공모가 밴드는 18,000원에서 21,000원을 제시했습니다. 요즘 같은 분위기상 수요 예측을 통해서 상단에 확정되는 경우가 꽤 많기 때문에 우선 상단 기준으로 보자면 공모액은 약 137억 원, 시가총액은 약 1,007억 원 정도 규모가 되겠습니다. 수요 예측은 13일부터 14일까지 진행이 될 거고요. 청약은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 진행되고요. 환불은 23일에 바로 됩니다. 상장은 다음 달로 넘어가네요. 3월 3일로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DB금융투자의 단독 주관입니다. 네, 이번 공모는 신주 모집 100%로 진행되고요. 우리사주 조합에 배정된 물량은 없습니다.
넘어가서 상장 직후에 유통 가능한 주식 수는 상장 예정 주식 수의 31.89%에 해당하는 물량이고요. 기존 주주 비율도 18.34%로 좀 높기는 합니다. 그래도 금액으로 계산하면 상단 기준 약 321억 원, 가벼운 편에 속하겠고요. 여기서 만약에 하단에 결정이 되거나 아니면 의무 보유 확약이 조금 잡힌다고 하면 최종적으로는 200억 원대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면 좋은 조건이 되겠고요. 자, 아무튼 상장일의 유통 물량 적은 편은 아니거든요. 30% 이상이니까. 근데 이게 엄청 나아진 조건인 거예요. 철회하기 전에는 상장 예정 주식 수도 더 많았고요. 또 유통 가능 주식 수가 지금의 거의 2배까지 됐어요. 그래서 보시면 유통 가능 비율이 54.44%, 기존 주주 비율이 35.05%, 코넥스 이전 상장보다도 더 좀 조건이 나쁜 오버행 우려가 엄청난 종목이었던 거죠. 게다가 공모가 밴드도 지금보다 꽤 높았기 때문에 유통 가능 금액이 하단 기준으로도 646억 원을 기록하게 되는, 그래서 다른 거 다 제쳐두고 이 조건만을 보고도 청약을 스킵하게 될 만한 그런 내용이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이번에는 기존 주주들 중에서 자발적으로 보호예수에 동참해 주신 분들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유통 물량을 30%대까지 줄일 수 있었고 기존 주주의 비율도 많이 낮아진 거죠. 게다가 공모가도 추가적으로 할인이 됐기 때문에 유통 가능 규모에 있어서 메리트를 갖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네, 이 밖에 상장 즉시 행사 가능한 주식 매수 선택권이나 전환 사채, 우선주 이런 것들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공모가가 어떻게 산정됐는지, 어떤 부분이 변화됐는지 한번 보시죠. 정정 전에 가장 문제시 됐던 건 유사회사로 선정한 기업 중에 노터스가 포함이 됐다는 부분이었어요. 노터스는 알만한 분들은 아시겠지만 무상증자 이슈 때문에 우주행 열차를 탔던 종목이라 그런지 혼자 PER이 아웃라이어 수준으로 굉장히 높았거든요. 거의 50배 가까이 됐었어요. 그래서 평균 퍼가 26.64배까지 높아진 경향을 보였던 거죠. 자, 보면 이번에는 노터스가 빠졌습니다. 22년 3분기 기준 적자를 기록했기 때문에 제외됐어요. 그러면서 평균 퍼가 19.93배까지 낮아졌고요. 또 적용 순이익은 2분기 기준 최근 4개 분기를 합산했던 값과 3분기 연환산한 수치가 동일합니다. 72억 원 적용을 했고 밴드 하단 기준 할인율을 소폭 올리면서 최종 공모가 밴드를 산출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쭉 보면 공모가를 산정한 방식도 훨씬 나아지기는 했습니다. 네, 밸류에이션 비교를 해보자면 바이오 인프라의 하단 기준 PER은 11.9배, 상단 기준 PER은 13.9배로 계산이 되는데요. DTNCR로는 3분기 누적 실적이 공개되지 않아서 2분기 연환산 실적으로 기준으로 펄을 계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단 기준으로 이미 DTNCR로하고 비슷한 상황이기는 하네요. 상단 기준으로는 드림 CIS와 비슷하고요. 그래서 미래 추정치를 기반으로 산정한 공모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비교적 무난하다고 평가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밴드 하단 쪽으로 확정이 된다면 상단 여력을 조금 더 확실하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DTNCR로가 2분기 연환산 순이익 기준 15.8배로 상장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성과가 계속 안 좋았잖아요. 상장일에도 한 번도 수익 구간을 주지 않았고 그 이후로도 계속 빠졌어요. 최근에 방향을 틀고 올라오고 있기는 하지만 공모가 17,000원을 회복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2월 10일 종가 기준으로 PER이 11.3배까지 내려갔다는 소리죠. 사실 조건을 보면 DTNCR로도 유통 물량이 30%대였고 기존 주주의 비율 14% 정도 있었고 유통 가능 금액은 383억 원, 300억 원대였어요. 시가총액은 1,000억 원대. 그러니까 바이오 인프라하고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상장 후 성과가 나빴기 때문에 이게 심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물론 지급은 이때하고 신규 상장주에 대한 수급 자체가 좀 달라지기는 했지만요. 아무튼 여기서 확실한 차이를 만들려면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높거나 아니면 확실히 가격 메리트를 가지고 승부를 봐야 된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이런 거 감안해서 기관들이 분위기 타고 상단에 적어내기보다는 공모가를 하단 쪽으로 확정을 해줬으면 하네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쭉 살펴보면 이번에 공모 규모와 유통 물량,
공모가 모두 대대적인 수정을 거친 덕분에 조건들이 나아지기는 했어요. 특히 유통가능 금액이 밴드 상단 기준 320억 원 정도로 가벼운 편이긴 하거든요. 요즘 시장이 매우 열광하는 부분이 바로 이 규모인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의무 보유 확약이 조금 잡히거나 아니면 공모가가 밴드 하단 쪽에 확정이 돼서 유통가능 금액이 200억 원대까지 내려간다면 더 베스트겠고요. 만약에 밴드 상단으로 확정이 돼버린다면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DTN CRO에도 관심을 가져보는 거 괜찮겠다 싶습니다. DTN도 어느 정도는 따라가려고 할 수가 있을 테니까요. 전체적인 느낌은 나쁘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래도 나노팀이라는 종목하고 일정이 겹치니까 나노팀도 얼른 더 살펴보고 워밍업 영상을 업로드할 수 있으면 빨리 해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내일 다시 만나요.